이 순서만 따라가면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 하나로 엄청난 돈 그리고 행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성공하고 돈을 벌기 가장 편하고 좋은 시대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은 지겹도록 똑같은 이 문장. 하지만 그에 따른 방법은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준 방법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애타게 찾던 그 방법을 다니엘 프리슬리라는 자수성가 기업가가 한 팟캐스트에서 너무도 자세히 공유했죠. 예측 가능한 성공의 스텝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다니엘 프리슬리. 이번 영상 끝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간단한 순서를 통해 매달 10만 원을 최고 효율적으로 쓰는 법부터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장 적은 돈과 노력을 써서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니엘 프리슬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수많은 사업 중 7개는 불과 12개월 만에 10억 단위 회사가 되었고 3개의 사업은 100억 단위로 성장했죠. 또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돕고 투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호주에서 영국, 미국으로 가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무대를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누구나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 사업가 정신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진 강점과 능력은 다 다르죠. 그렇기에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지 찾는다면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신이 가진 특성을 살려 분야를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는 성공, 그리고 그 성공에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가장 좋을지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 달에 $100의 돈을 쓸 수 있다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배우세요. 협상 능력이 부족하다면 협상 능력을, 그리고 영업이나 판매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책이나 코스를 들으며 공부를 하세요. 물론 이 방법은 수많은 멘토들이 이미 말했었던 조금은 식상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2번째 방법은 정말 색다르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그 10만 원을 인간관계를 위해 투자하라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이런 한 가지 철학을 믿고 있거든요. 사업가, 기업가 정신, 그리고 성공은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매주 1~2시간 정도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억지로 던져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메일, 전화를 해서 간단한 커피 약속이나 점심 약속을 잡는 것을 추천했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배우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너무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연락을 정말 매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시작은 나보다 1~2걸음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나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아보세요. 물론 그가 유명한 사람들, 큰 성공을 이미 이룬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럴 땐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며 한 가지 예시를 줬죠. 얼마 전 저는 하나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를 만나보고 싶다는 메시지였는데 내용을 보니 전 답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씨, 저는 당신의 오랜 팬입니다. 정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온 한 동영상에서 멋진 기타가 뒤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기타 레슨을 하는 코치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찾아뵙고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은 다니엘은 그 남자에게 답장을 했고 둘의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찾아 그에 따른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는 분들께 다음으로 필요한 건 하나의 아이디어이겠죠. 모두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제품이 너무 불편한데 이걸 내가 만들어보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아. 이처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완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을 문득 스쳐 지나가고 마치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수많은 사업과 기업들이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때론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와 공유하면 그 아이디어를 도둑맞을까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께 다니엘은 다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디어가 더 날카로워지는 곳은 당신의 머릿속이 아니라 세상에 나왔을 때, 즉 마켓에서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장만 기억하세요. Fail fast and fail cheap. 빠르게 실패하고 저렴하게 실패하라. 이 짧은 문장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떠오른 그 아이디어가 정말 확실한 아이템인지 아닌지 생각만 하지 말고 빠르고 저렴하게 그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즉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서 반응을 보는 거죠. 심지어 다니엘이 추천하는 방법엔 돈이 아예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팅 리스트를 만드는 거니까요.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에 대한 남들 혹은 잠재 고객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소셜미디어나 혹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투표 혹은 리스트를 먼저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다니엘이 매번 하는 방법이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에 사용한 방법이죠. 모델 3와 사이버 트럭을 제작하기 전 그는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고 $100의 디파짓을 받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의 디파짓을 내고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즉, 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고민을 남들이 할 수 있도록 세상에 펼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을 낸 그 100만 명 중 단 10%만 구매 확정을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성공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의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웨이팅 리스트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아이디어를 버리고 다른 계획을 쫓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정답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 것과 동시에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성공이 이루어지니까요. 즉, 이 정답을 알기 위해서 생각만 하면서 아이디어를 업데이트하지 말고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인 웨이팅 리스트를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최소화할 수 있죠. 내가 이걸 시작할 거야 이렇게 모두에게 알리며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며 반응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남들의 의견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의 의견을 물으면 두려움이 적어질 거라고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고 조사하며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훔쳐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분들께는 이런 말을 했어요. Until you've got a Ferrari, no one steals your idea. People steal ideas from people who have Ferraris. 사람들은 이미 성공해서 페라리를 타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만 훔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긴다. 이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보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죠. 아이디어는 가진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더 빠르게 행동에 옮기고 결과도 좋다면 저는 저보다 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배움을 토대로 다음 아이디어는 더 빨리 실행하겠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이자 조직 심리학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애덤 그랜트라는 한 남자는 1999년 하버드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학교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찾아왔죠. 직접 만나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인터넷 속에서 소통하겠어? 그렇게 그 아이디어는 다시 사라져버렸지만 4년 후 바로 옆방 하버드 기숙사의 한 남학생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저커버그. 그는 그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겼고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미디어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메타라는 빅테크 기업이 되었죠. 그렇게 눈앞에서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던 기회를 놓친 애덤 그랜트는 자신의 저서 Think Again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려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도 내가 가진 가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그런 접근법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을 가장 빠르고 또 저렴하게 시도해보기 위해서 다니엘은 웨이팅 리스트를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시도 과정이 없다면 그 도전은 도박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공은 필요 혹은 불편을 공급 혹은 해소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의 필요나 불편함을 사전 검증 없이 한
한 번의 시도로 바로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실패의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테니까요. 즉 모든 사업과 도전은 디맨드 사이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고 채우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애플과 같은 기업은 생각지도 못한 걸 창조하며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 확률은 너무도 희박하니까요. 그렇기에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면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내 아이디어를 세상에 꺼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한 발자국씩 시작해 나가면 됩니다.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니엘의 말처럼 정말 적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미 이룬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조언을 받기도 하고 또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며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빠르고 저렴하게 시도하면서 원하는 걸 이뤄나가 보세요. 정말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분명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속 메시지가 숨어있던 그 불씨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